자, 2023년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데요. 뭐, 당연하죠. 일단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을 많이 하는 걸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좋냐면 저금리 환경에서 좋죠. 왜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시설 투자나 뭐 인재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는데 일단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고 빌리는 돈이 거의 이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성장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는 금리가 적을 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당장 가지고 있는 그냥 뭐 1% 금리로 쌓아둔 은행 예금들이 갑자기 뭐 4% 5% 이자를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치주는 당연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가치주를 뭐 현금 많고, 그죠? 부동산 많고, 뭐 공장 있고, 뭐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이제, 대출로 공장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회사랑, 그냥 내가 내 걸로 갖고 있는 회사랑, 그, PBR이 보통 저렴한 회사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뭐 밸류에이션이,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금리 경영 환경에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주들이 부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뭐 가치주가 부각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당연히 뭐 YOY로 물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뭐 내려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 미분의 개념은 아시겠죠? 그 올라가는 률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물가가 이제 점점 잡혀가는 단계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대외 변수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잡히기가 극단적으로 잡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제가 뭐 전편에서도 좀 찍었지만 비료값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비료 수출에서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식량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어렵고, 또 미국의 고용난도 굉장히 팍팍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사람이 없고, 또 코로나 때 중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막 거리두기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네가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불법 체류자를 받는 폭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뭐 굉장히 민주당에서, 원래 민주당은 뭐 이렇게 불법 체류자 좀 관대하고 이민을 많이 받는 스탠스인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비자 쿼터나 이런 것도 뭐 빡빡했고, 그래서 미국은 인력난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인력 채용이 되면 미국은 확실하게 이제 대출받아서 소비를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이제 물가가 팍팍한 거죠. 뭐 어찌됐건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꺾여도 인플레이션 자체 절대 레벨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이제 가치주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한 2023년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치주를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잘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상속 증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주가가 그 오너가 나이가 좀 많으시고 꼭 상속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높은 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다우 데이터 날라가죠. 제가 영상도 몇 번 찍었지만 제가 다우 기술 2만원 밑에 사서 2만원 위에 파는 거를 무려 5년째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2022년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시장에.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키움 그룹만 보더라도 뭐 지금 상속 전에는 계속 주가가 내려가다가 상속 끝나니까 2022년에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2만원 밑에서 산 다우 기술이나 뭐 다우 데이터가 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치주를 볼 때 있어서 상속 증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 끝난 건지,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가치주는 조금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페이스북 거의 10% 정도 해고하고, 그 다음에 머스크가 트위터 막 한 절반 해고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기업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정말 해고할 때 살벌하게 해고합니다. 그리고 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직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미국 고용이 워낙 좋아서
해고 당하고 뭐 더 좋은데 더 많은 금액 받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기득권을 탁 유지하고 있다가 잘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해고에 대해서 그 세계 최고의 어떤 노동이 보호되는 뭐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인력을 많이 이렇게 해놓은 기업들은 사실 해고도 좀 어렵고 관리비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보는 데 있어서도 뭐 최근에 채용을 굉장히 한 3년간 많이 해놨다면 노동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좋을 거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본업의 경쟁력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가치주를 볼 때 PER, PBR 뭐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뭐 이런 걸로 가치주를 보는데 막 정말 필수 소비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음료나 이런 정말 독점적인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가치주인데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가치주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PBR, PER 이런 걸로만 봤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PBR, P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진짜 사업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쪼록 2023년에는 가치주에 집중을 좀 해도 괜찮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잘 명심하셔서 꼭 실패 없이 그냥 엑셀로 PBR, PER만 보고 가치주를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